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아파트 공급 감소가 예상되면서 더 오르기 전에 사자는 심리 탓에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3040 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수도권에서 3040 세대의 생애 첫 부동산 매입은 12만 5,515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9.2%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이 다가오자 분당 신도시의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개 지역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한 달간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에 약 4만 가구에 육박하는 물량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이번 달 분양 예정 물량은 전국 49개 단지 총 3만 9,24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정말 많이 추웠죠.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때문인지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번 추위를 시작으로 앞으로 겨울 추위가 조금 더 심화된다고 하네요. 이제 추워질 날만 남은 것 같아요. 겨울 추위 대비 단단히 하시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비는 저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할 거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 화요일입니다. 하지만 또 부동산 고민은 확실하게 해결해드릴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잠실의 진주아파트죠. 재건축한 거,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인가요? 줄여서 잠레아라고도 하던데, 그게 이제 청약을 하는데 4인 가족 기준해서 만점이거든요. 69점이 턱걸이래요. 가까스로 이제 됐다라고 하니까 정말 요즘 웬만한 곳에 서울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 청약 당첨되는 건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또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준공 후 미분양이 되는 거니까 그 처치 곤란한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텐데요. 특히나 이런 상황이 경기도 외곽, 그러니까 경기도 쪽까지 또 퍼지게 된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작부터 걱정스러운 얘기를 드렸냐 하면 그냥 과거부터 이어져 오던 이렇게 구태의연한 투자 방식으로 현대 부동산에 접근을 한다고 하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100점 100패입니다. 좀 공부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좀 현대화된 투자 전략을 하셔야 그나마 이 진짜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하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부동산 투자에 또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면에 도움이 되고자 또 오늘 이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문의하시면서 좋은 답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저 관성에 젖어서 내가 예전에 하던 대로 또 남들이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 그 투자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 전문가가 또 여러분께 맞춤형 상담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언제든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시다면 그리고 투자 계획 세워야 하신다면 꼭 저희와 함께 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바로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좀 투자에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어떤 투자를 좀 계획하고 계세요? 제가 하는 자금이 한 5억 정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용산 쪽으로 좀 투자 좀 해보려고. 네, 그래서
네. 전화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은 하나는 보유하고 계시는 상황일까요? 아니요, 지금 무주택자예요. 아, 무주택 상황이고 여유자금 네. 5억으로 그럼 거주도 함께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거주는 따로 하고 여기.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조금 투자를 해놓고 큰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5억을 가지고 용산에서 어떻게 좀 크게 불릴 수 있을지 용산 투자 계획을 한번 차근차근 세워보죠.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5억 정도를 가지고 이제 용산에 네. 투자를 고민하시는데요. 네네. 용산은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투자 1번지라고 하지만 네네. 또 조심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용산에는 그래서 네. 네네. 그래서 네네. 네, 제가 이제 전화드린 거거든요. 네. 그 용산엔 흔히 이제 속된 말로 전문가 반, 사기꾼 반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엄청나게 이제 뭐 이제 좋은 쪽과 그렇지 않은 또 시간만 잡아먹는 쪽이 공존하는 것이 또 용산인데 네네. 보시면 이제 크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뭐 특별한 어떤 전문 지식을 요한다기보다는요. 네. 그냥 합리적으로 찾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용산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네. 그 용산의 입지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네네. 그냥 간단하게 서울 도심의 핵심이 되는 곳이 이제 3도심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네. 뭐 중구라든가 여의도 영등포, 강남이 되겠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게 이제 7대 부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용산은 누가 뭐래도 그 중앙에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장래성은 그 어느 지자체보다는 좋아요. 네. 그러면서 이 용산의 이제 핵심적인 맥을 좀 짚을 줄 아셔야 되는데 네. 혹시 TV 보고 계세요? 아, 지금 여기까지 보다가요. 요거 예. 네. 통화드려가지고. 네, 좋습니다. 뭐 그렇게 굳이 뭐 이렇게 TV를 보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네. 일단 용산은 네. 예전에 지금 5억 투자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예전에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1, 2억 투자가 가능했어요. 그랬대요. 네, 그래서 그때는 네. 뭐 이렇게 서계청파라든가 그러니까 한강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뭐 후암동이라든가 이런 쪽들에 이제 원효로 일부 이런 쪽에 투자가 가능했는데 네네. 이제 뭐 웬만한 되는 곳들은 이 투자비 자체가 뭐 7, 8억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네. 사실 지금 1, 2억 갖고 투자하는 곳들은 네. 어떻게 될까? 한계성이 존재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렇게 개발에 대해서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곳들이 이제 한 1억에서 2억 사이로 투자가 가능한 곳이 이제 용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처럼 뭐 5억, 6억 네. 이렇게 좀 그래도 투자비 치고는 약간 묵직한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네. 용산의 미래에 투자하셔야 돼요. 네. 현재 그냥 뭐 다각다각 있는 이렇게 뭐 개발이 될까 말까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용산의 개발 축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용산은 크게 네. 이 정비창을 기본으로 한 일자리하고요. 여기 용산 공원으로 그 대변되는 이제 자연 녹지 네네. 이런 맞아요. 쪽하고 네. 또 한남동 쪽, 동부 이촌동과 한남동 쪽으로 대변되는 고급 주거 지역 네. 요런 쪽으로 이제 크게 요 세 줄기로 개발이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뭐 일자리 쪽이 되는 뭐 국제 업무 단지라든가 용산 민족공원 같은 곳은 여기는 국가라든가 기업에서 조직적으로 투자가 되면서 일구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네. 개인이 투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당연하게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주거 지역에다가 해야 되는데 네. 그 지역이 이렇게 지도를 뭐 펼쳐 본다라고 하면 동부 이촌동 쪽하고 네. 한남동 쪽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한남동, 그러니까 동부 이촌동은 사실은 5억 갖고는 비벼보지도 못해요. 아파트 맞아요. 재건축,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한남동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데 네. 어차피 우리는 주거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한남동을 조금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 한남동은 뭐 크게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반포대교 쪽이냐 한남대교 쪽이냐예요. 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한남동으로 따지면 동쪽, 순천향대학병원 오른쪽, 한남대교 쪽이 네. 네. 고급 주택들이 좀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 나인원 네, 한남이나 네. 한남 더 힐 이런 네, 것들이.
거기 라인원 한남 근처에서 제가 그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아, 네. 현재는. 그러면 너무 이쪽 상황은 잘 아실 텐데 네. 뭐 금액 자체가 뭐 100억대가 넘어가잖아요. 아니 예? 라인원 한남 말고 그 옆.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급 주택들이 이제 있는 반면에 네. 사실은 교통적으로는 대중교통 쪽으로는 조금 불편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요 그렇잖아요. 지금 라인원 한남이라든가 한남 더일 기존에 개발된 지어져 있는 아파트 빼고는 네. 요 지역 쪽으로 해서는 지금 개발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없어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그럼 우리가 개발이 좀 활발한 곳에 미리 터를 잡고 있어야 뭔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예전에 왜 우리 서울에서 강남 개발한다고 할 때 네. 그냥 강북에서 넉넉고 있던 사람들은 뭐 네. 말짱 꽝이었었고 그나마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강남에 그래도 도전했던 분들은 지금 떵떵거리는 부자가 됐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한남동도 네. 좀 확대해 본다라고 하면 한남동의 서쪽과 동쪽이 있는데 활발하게 지금 개발이 움직이는 곳은 서쪽이란 말이에요. 네. 한남 뉴타운부터 해서 맞아요. 여기 네, 뭐 네. 유엔사 부지 개발, 수송부 개발, 동부 이촌동의 네. 그 많은 네. 아파트들의 재건축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한남동 서쪽 내지는 동부 이촌동 같은 경우는 그냥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마치 예전에 강남 개발하듯이 한남 서쪽으로 우리는 좀 들어가 봐야 되는 거야. 여기가 또 어떤 고급 주거지의 메카로 바뀔 거고. 네. 그렇다고 보면 뭐 들어간다라는 곳이 지금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뭐 언감생심 그 돈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쳐다도 못 봐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는 뭐 더 바크사이드 서울이라고 해서 많이 인터넷으로 접해 보셨을 텐데 엄청난 네. 고급 주택이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네, 네, 없어요. 오구도 그 맞습니다. 투자할 때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작정 그냥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네. 이 정부 계획, 국토부 계획, 서울시 계획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네. 무슨 소리냐면 네. 일대가 모두 다 개발이 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님 같은 분이 공략할 곳은 좀 나눠져 있어요. 일단 한남 뉴타운은 제낀다고 보고 네. 이쪽에 유엔사 부지라든가 청화 아파트 당연히 빠져나간다고 보고 아래쪽에 있는 수성부 부지도 뭐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이런 모든 개발지 마치 강남이 개발되듯이 모든 개발지에 네. 유일하게 남아있는 노후주택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쪽에요? 네, 반달 모양으로 저층 노후주택지가 있어요. 청화 아파트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폴리텍 대학이라고 있는데 그거 끼고 있는 좀 네. 반달 모양으로 된 토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 한남동을 좀 아신다고 했으니까 그 대사관저 뒤편이에요. 아, 대사관. 동빙고동에 있는데요. 네. 이 동빙고동의 대사관저 뒤편 쪽에 보면 저층 노후주택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쪽이구나. 이렇게 해서 청아파트 가는 길에. 네. 그쪽이에요? 아, 그 왜 제가 아까 앞서 말했을 때 뭐 네. 서울시라든가 국토부의 계획을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네네. 이쪽에 용산공원을 개발한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구역은 전부 개발이 되는데 이 개발에 소외된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동빙고동에 그렇게 대사관저 뒤편에 있는 그런 저층 노후 지역 같은 곳들 네네. 이런 것들을 아, 그쪽이요? 네 용산공원 뭐 그 동측 권역에 대해서 네네.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된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보시면 그냥 그 저층 노후 주택을 다양한 정비 사업으로 유도해서 개발을 굉장히 노력에 기울인다라고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전체적으로 한남동이 다 고급 주택가로 바뀔 텐데 네. 이 노후 주택지는 개발이 안 되더라도 주변의 토지 가치 상승에 대해서 따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투자의 맥을 짚으라고 말씀드렸듯이 네네. 그냥 단순히 인력 가지고 소액 투자 막 그냥 지역적으로 세분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네. 크게 5억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5억 이상의 투자 가치가 있는 가치 투자에 중점을 두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 한남동에 있는 서편 쪽 용산공원으로 치면 바로 동쪽에 있는 이 모든 개발이 집약돼 있는 그런 곳을 네. 공략하셔야 되는데 네네. 그 중에 5억 내지 그 5억 전후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여기뿐이 없어요.
아, 있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이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추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횟수로를 제가 뭐 연수로 제가 정의를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그렇더라도 한남 뉴타운 완공되면서 이쪽에 청하 아파트 재건축 그 옆에 유엔사 부지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 들어가는 이런 순간에 보면 네. 굉장히 파격적으로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5억 정도를 가지고 용산에 투자한다. 저는 가치 투자적인 면에서 네. 이 동빈고동 쪽에 투자를 좀 추천드리거든요. 그쪽 쪽이면 너무 좋죠. 거기가 네, 시세가, 당연히 예, 다 억대인데. 예. 온통 주변이 뭐 몇십억 네. 대를 아파트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알죠. 제가 거기 이 사니까. 땅을 남겨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도 그렇게 이제 결정안이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좀 투자해놓고 좀 진중하게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네네. 그 물건은 그런 물건 투자처를 그 좀 정도면- 찾기가 힘드시고 하면 네네. 이렇게 이제 지금 뭐 뒷분 계속 기다리고 계시니까 뭐 1대1 상담 신청하시면서 상담 신청하시면 네. 또 좋은 기회 제가 또 세세적으로 짚어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렇게 1대1 상담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용산에서도 이 동빈고동 쪽을 관심 있게 지켜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동빈고동으로 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조금 빠르게 또 결정해보는 결단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심장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퇴직을 하는데요. 네. 제가 퇴직을 하면 매달 받는 급여가 없어서 아, 여유자금으로 상가를 한번 투자해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지하철역 인근의 아파트 상가인데요. 네. 한 5억 정도 가지고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해도 되는지 아. 한번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그러니까 노후 자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역세권 아파트에 이 5억을 좀 상가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상가인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파트 한 1,800세대 정도 밑에 네, 상가인데요. 1,800세대가 되는 아파트. 지역은 네, 어디일까요? 영등포구 신길동입니다. 신풍역 신길동에? 앞에 있거든요. 신길동 신풍역 바로 앞에 있는 네, 네. 1,800세대 대규모 단지 아파트에 상가를 네. 그러니까 5억으로 좀 투자해 보면 어떨지 네, 한번 주택은 있고 이래서 상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퇴직을 앞두시니까 상당히 이제 많이 걱정도 되시고 하실 텐데 네, 신풍역 쪽에 1,800세대 정도 나오는 아파트는 보면 이제 레미안 에스툼이라든가 신길 파크자인데 바로 역세권에는 레미안 에스티움 아파트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아파트 근린 상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지역적으로는 우리가 뭐 이 상가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그냥 네.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네, 신도시 같은 곳에 새로 생기는 상권에 있는 상가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건 당연히 아시겠죠. 네, 공실도 많더라고요. 네, 상대적으로 이렇게 영등포구 신길동 같은 곳들이 굉장히 이제 구도심의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지역 선택에서 저는 좀 찬성을 드리는 입장이고요. 네, 안정적인 수익에 더해서 이 수익이 좀 확대되고 또 상권이 확대되면 좋겠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가 또 보니까 여기 이제 신림 경전철이 들어갔고 여기 신안산선이 또 이제 예정이 돼 있고 이러다 네, 보니까 맞아요. 더블 네. 환승역으로 해서 상권도 계속 확장될 거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또 신풍역 앞에 청년주택이라든가 또 지역주택조합 또 더 샵 아파트가 들어서거든요. 한 2,000세대 정도가. 네, 그래서 합쳐보면 신규 또 고객들이 한 3,000세대가 대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 신길동이 뉴타운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예전에 여기가 굉장히 좀 빈촌이었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불 능력들이 그렇게 뛰어나지를 않았었는데 이렇게 아파트로 바뀌면서 쉽게 말해서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소비력들이 좀 강화될 거니까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과 또 상권 확장으로 인한 수익 증대가 예상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뭐 지금 어떤 본 상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역적으로 이렇게 아파트 근린 상가를 ST홈 아파트 앞에 근린 상가를 보셨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찬성드리고 사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네. 그 금액이 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이라고 한다면 매수해도 좋다라고 결론을 먼저 드리고요. 네네. 지금 현재 또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처럼 지금 퇴직자분들 아직 사실은 베이비붐 세대가 아직 쏟아지지도 않았어요. 네. 그냥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나이 들면 자꾸 밖으로 나가라고 해서 지금 시청자님처럼 굉장히 불안한 미래를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할 게 뭐 있습니까?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수익형 상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봤을 때 이 상가는 또 보유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수익 이외에 나중에 또 주변이 온통 개발 붐이니까 가격도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가치가 상승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그 돌다리 두드리면서 걱정하듯이 그렇게 너무 재지 않으셔도 돼요. 물건이 저는 뭐 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 2층 같은 것들은 웬만하면 조금 걸르시고요. 그냥 아파트 대로변에 근린 1층 상가라고 하면 상가입니다. 보통 네. 대로변에 있는 1층 근린 상가면 사실 너무 재지 않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기분 좋게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지역을 잘 보셨다라는 평가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1층 상가를 매수해야 한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매물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또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제가 이제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내년 초에 이제 아들이 이제 결혼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직장이 다 이제 둘 다 이제 잠실이라서 네. 그 빌라는 말고 전천역 아. 가까운 쪽으로 네. 한 6억 정도 대출 끼고 네. 하나 아파트를 사면 어떨까 했는데 뭐 제가 지방이라 잘 몰라가지고 네 네, 연락 잘 궁금해서 주셨어요. 전화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자녀분의 결혼을 앞두고 내 집 네. 마련, 그러니까 신혼집을 보고 계시는데 직장은 예. 잠실이고 대출까지 활용해서 6억 정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6억대의 지하철역 인근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 한번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예. 일단 네. 기본적으로 욕심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잠실이 직장인데 뭐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역 가깝고 역세권에 금액은 네. 한 6억 정도, 뭐 6, 7억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아파트를 구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욕심쟁이시거든요. 아, 네. 네, 보시면 잠실역이 아니라도 조금 네. 거기서 전철역에서 네, 다니기 쉬운 쪽으로 또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일단 잠실이 직장이시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직장이 가까운 직주 근접성을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당연히 송파구 관내가 좋고요. 아, 송파구요? 네네. 뭐 잠실에서 제일 가까운 게 송파구잖아요. 어쨌든 송파구 내에 껴있는 게 잠실동이니까. 그렇죠. 근데 송파구라는 게 이제 또 강남 3구라는 그 위세 속에 최상위권의 주택 가격을 또 그 이루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그 아파트를 구한다고 하면 더군다나 또 이제 신혼집이 되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는 거 요런 거 예, 예. 내지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보시는 게 좋아요. 아, 지상복합이나.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금액으로 뭐 단지형 아파트를 원한다 그러면 저기 도봉구 방학동이나 쌍문동 같은 데 가면 있어요. 구할 수가 있는데 네. 자녀분 출퇴근은 거의 지옥이 될 거고 그리고 나중에 또 상승 뭐 무조건 거주할 집만을 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내가 또 살고 거주 목적 달성하게 되면
또 집값도 오르고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송파구의 관내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가 그 금액으로 적당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역세권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보면 뭐 송파구에서 뭐 어찌됐든 나홀로 내지는 주상복합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 나홀로보다는 주상복합이 그래도 신혼부부들 어떤 생활하기에 문화적인 편리성도 갖춰져 있으니까 주상복합이 괜찮을 것 같고 네. 뭐 제가 지금 나홀로다 주상복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그냥 대답은 하고 있으셔도 속으로는 좀 서운함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주상복합이라고 하면 별로 인지도가 별로 안 좋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데 지금 주거 환경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네. 일단 1, 2인 가구가 엄청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넓은 30평대 이런 거 원하지 않아. 특히나 굉장히 이제 앞으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요. 그 미래 가치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10년, 20년 뒤의 미래 가치보다는 지금 내가 좀 편해야 돼. 거주 편리성을 훨씬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붙어 있고 뭐 직장 가깝고 집 깨끗하고 신축이면 좋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원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아까 우리 앞에 분이 퇴직 앞두고 상가 구하듯이 이런 분들이 지금 베이비붐 세대로 대변되는데 이런 분들이 나올 뭐 사회적으로 쏟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딱 맞는 물건들이 이런 것들이야. 이런 주상복합들, 소형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내가 거주하기도 좋지만 나중에 내가 매도했을 때 즉 임대 전환하기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이거든요. 특히나 송파구가 되니까 요게 매매가도 뭐 적정하다라고 하지만 요게 임대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월세 수익도 나중에 전환했을 때 높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가치적인 측면에서 봐도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그런 아파트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데 송파구역을 쭉 둘러보시면 역세권에 이렇게 붙어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네. 여기 혹시 5호선 계룡역이라고 아세요? 제가 5호선이요? 지난주에 문자 상담 받으면서 저도 찾은 아파트인데 네. 여기 5호선에 계룡역이라고 있는데 네. 불과 한 정거장이면 3호선을 또 갈아탈 수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SK 허브라는 아파트하고 네네. 또 테라펠리차라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어요. 네. 둘 다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SK 허브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높아. 같은 주상복합이라도 송파구에 있다 보니까 네. 뭐 아파트가 11억, 12억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주상복합 아파트는 한 6억에서 8억 사이. 그 평형대에 따라서 이렇게 뭐 7억 전후가 되니까 네. 이쪽에 있는 아파트를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여기에 붙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주변이 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라 나중에 여기가 개발 그리고 학군도 엄청 좋아요. 나중에 또 아이까지 놓더라도 주변에 1급 학군들이 또 즐비하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나중에 손주분 보셔도 손주 어떻게 보면 학업적으로 케어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고 뭐 그게 아니더라고 해도 역세권에 일단 붙어 있다 보니까 자녀분이 직장 진출입도 굉장히 좋고 또 집도 신축이에요. 그러니까 역 바로 깨끗하게 앞에 깔끔하게 있는 관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네. 금액적으로도 좀 한 6, 7억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이쪽에 네.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방이시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전화 상담도 해드릴 수 있으니 아니면 한번 나오세요. 뭐 이렇게 전화로다가 집을 구하는 건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쪽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네. 예,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송파 내에 이 계룡역 인근의 아파트를 추천드렸으니까 한번 서울 올라오셔서 자녀분과 함께 또 임장도 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항상 해결해드리고 있지만 역시 조금 더 자세한 내 상황들 모두 다 오픈하고 전문가와 좀 섬세하게 포트폴리오를 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께 긴 시간 할애해서 말씀 나눠볼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 준비해드리고 있거든요. 김종인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소장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뭐 지난주 또 뭐 지지난주 계속 이번 주도 그렇고요. 이렇게 전화 문의하셔서 상담하시는 거는 사실은 시간적인 제약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뭐 100분의 1도 다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굉장히 지금 시간적으로도 1시간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아주 하나하나씩 분석해 가면서 짚어드리면서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뭐 내 집 마련이라든가 아니면 내 집을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또 투자해서 재산을 또 불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개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부동산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세세하게 아주 설명해 드릴 거고 또 좋은 투자처도 때로는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1대1 상담 시간을 활용해 보신다고 하면 적어도 부동산 실패는 뭐 하지 않으실 거고요. 큰 재산 증식은 아니더라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재산, 뭐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내 재산이 불려나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좀 시간 활용하셔서 제 얼굴, 잘생긴 얼굴 좀 보시고 대면 상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겠습니다. 네,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나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좀 부동산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들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속도를 내던 이 서울시 재개발 사업이 또 주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오락가락한 이 정비 계획 때문인데 이 재개발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비 계획이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다 보니 재개발에 너무 오래 발이 묶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서울시 재개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문제는 없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장님 전해주실까요? 네, 그냥 뭐 미니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저랑 같이 한번 이렇게 짧게나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재개발을 뭐 여기도 재개발 저기도 재개발 사실은 지도상에다가 서울시 전역에다가 재개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표시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막 재개발 지역으로 다 뭐 지정이 되고 또 예정이 돼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재개발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또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이 재개발들이 진짜 내가 투자한 곳도 있을 테고 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곳도 있을 텐데 이게 제대로 될까? 이게 진짜 가장 많은 질문이에요. 요즘 들어서. 원래는 지금 사도 될까요? 이게 가장 많은 질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재개발 제대로 될까요? 이게 가장 많은 질문이세요. 확실한 답을 드릴 텐데 그냥 제가 뭐 떠드는 것보다는 사실은 서울시 재개발이잖아요. 서울시 재개발이라고 하면 그냥 서울시 답변 들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한다, 뭐 누가 나와서 뭐라고 이거 다 필요 없는 소리입니다. 서울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보시면 되는데 순차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넘어가지가 않네요. 일단은 서울시 공문 같은 경우가 어젠가요? 어제자로 진행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정비사업처마다 가서 질의응답을 듣는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뭐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뭐 추진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조합 구성이 될 곳들에 가갖고 실질적으로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며 어떤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할 거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위시해서 말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서울시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자료는 서울시 보도자료 어제자를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서울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진행이 될까 안 될까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제대로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마시고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서울시에서 어제자 보도자료로 그냥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니네 고민 다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같이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찬찬히 짚어본다라고 하시면 뭐 충분히 어떻게 앞으로 될지 안 될지가 되는 거니까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하시면서 개발 계획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이제 좀 볼 텐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 설명회 같은 경우는 11월 4일자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지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뭐 자치구별 수요 조사를 통해서 희망 날짜와 장소 같은 것들도 다 같이 이제 협의를 할 건데 뭐 이런 자료에 대한 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치구별로 해서 설명회 일정 같은 경우는 여기 정보 몽땅이라고 있는데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좀 확인을 하시고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당연히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은 정보 같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거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요즘에 또 나온 서울시 보도자료에 본다라고 하면은요, 철도 지하와 또 특별 계획에 따른 또 투자 유망 지역을 좀 정리를 해 드릴 텐데 앞서 좀 방송이 좀 원활하지 못했는데 일단 철도 지하화 같은 경우가 사실은 서울시 개발을 좀 막고 있던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안 좋은 과거에 아주 안 좋은 그런 어떤 산유물 같은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원래 그러니까 진행 자체는 올 1월 달에 진행을 했었잖아요. 어떤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특별법 제정하면서 1월에 하면서 이제 그 중간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세우고 내년 25년 1월 31일 이후에 이제 내년 초부터 실행을 하겠다라고 사실은 24년 올해 1월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화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2의 연트럴 파크라고 그래서 서울시 지상철도의 전 구간을 지하화한다라고 추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시는 분만 또 아실 수도 있어요. 연트럴 파크라고 하는 곳은 경의 중앙선이 되겠죠. 지금 예전에 원래는 또 용산선인데 이상하게 지금은 이제 경의선 숲길이라고 하는데 연남동 그 구간 내에서 연남동에 대한 구간을 연남 제2의 연트럴 파크, 그러니까 연트럴 파크라고 하거든요. 요게 생김으로 해서 얼마나 파괴력이 생겼냐면 지하철 지상철이 있을 때는요. 그때에 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상철이 지하화되고 그 위에 공원이 조성이 되고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니까 토지 가격이 1,000만 원에서 평당 1억 원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10배가 뛴 거야, 10배. 그러면서 상응해서 임대가도 거의 10배가 상승을 했고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서울시의 전체적인 가치를 올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국토부의 서울시에서 전 구간 선도 사업지로 제안을 했고요. 총 67.6km인데 자세한 내용은 넘겨가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서남권에서 동부권까지 사실은 이 지역 같은 경우들은 서울에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되는데 여기를 철도 지하화를 시키면서 굉장히 이제 개발까지 같이 하겠다라고 인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6개 노선, 해당되는 곳은 지금 6개 노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철도 지상 구간은 서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남권이라든가 동부권을 관통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쪽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총 39개의 역사가 이제 개발이 될 거라는 소리죠. 그 후보지에 올라가 있는 건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종상향을 해서 상업 지역까지 용도 지역을 상향시킬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의 준주거다, 삼종 땅이다 이런 것들이 상업지까지 종상향을 할 거니까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올라갈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대상지를 살펴보면 일단 서빙고역을 기준으로 해서 저 서울역부터 서빙고역 쪽으로 내려오는 그 중점, 그 다음에 서빙고역부터 또 경원선, 경부선으로 이렇게 갈리는 곳인데 두 개 구간에 6개 노선인데
요렇게 뭐 경부선은 어디다, 경인선은 어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에 지도로 좀 살펴볼 시간을 갖고요. 우선 지하철 철길이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은 얘네들은 공원화할 거예요. 공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역사,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업무단지 혹은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복합 개발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연트럴파크, 뭐 제2의 연트럴파크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 거의 이 정도의 굉장히 좀 개발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 잠재력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지도상에 표시한 것처럼 과연 서울시에 이렇게 지금 빨간 선으로 해당되는 것이 경부선이고 파란 선으로 해당되는 것이 이제 경원선이 되겠는데 사업 규모도 지금 굉장히 개발 이익을 예상한 것도 지금 40조 가량에 육박하는 이렇게 금액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디가 어딘지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개발에 대한 이익을 받을 곳들이 어딘지 그러면 뭐 장래에 어떤 투자할 만한 유망지는 어딘지 또 아파트는 어딘지 그런 것들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자 보시면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제가 이 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이쪽 지역은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곳들을 우선적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일단 서울역에서 이 용산역 사이가 될 텐데 사실은 서울역하고 용산역하고 영등포역 같은 곳들은요. 얘네들은 지하화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천지개벽할 곳이에요. 그래서 서울역이라든가 용산역, 영등포역은 기본적으로 지하화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역사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좋고요. 자,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곳이 지하화 된다라고 하면 우선 서계청파라든가 뭐 효창동 일대, 원효로, 그다음에 후암동에서도 서우암동 이런 쪽이 좀 각광을 받을 거예요.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시간은 좀 걸릴 거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 서울역에서 남영역, 뭐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곳들이 사실은 경부선, 철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1호선도 있고 4호선도 있고 같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국제업무단지에 보신다고 하면 여기 용산 전자상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낮은 상가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한꺼번에 개발을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국제업무단지와 어떤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좀 그 개발에 대한 여파가 훨씬 커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뭐 용산에서 뭐 여기 효창공원에서 이렇게 서빙고역까지 이어지는 곳들은 어차피 국제업무단지 끼면서 또 여기 동부이촌동은 굳이 이거 개발 안 해도 워낙 비싼 지역이다 보니까 굳이 언급을 안 해드리겠고요. 오른쪽으로 먼저 서빙고역부터 왕십리역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먼저 한번 본다라고 하면 요 구간을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 뭐 한남 뉴타운이다, 뭐 옥수동 일대 이런 곳들은 굳이 이렇게 지하화 사업을 안 해도 굉장히 높은 주택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개발에 대해서 뭐 그렇게 여파가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왕십리역 일대도 왕십리 역세권 개발을 하니까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여기 응봉역 쪽을 한번 보시면 또 대림 1차를 포함해서 저는 여기 응봉역 일대가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혜택을 많이 볼 것이다. 왜냐하면 압구정동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서울숲길로 보행자 다리가 조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역사 개발을 하면서 선로 지하화 되면서 바로 공원을 마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하면서는 굉장히 상업지까지 같이 기부 찬합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해질 것이고 그러면 공원과 같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강남의 여파를 가장 세게 받을 곳이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 가장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향후에 오름 가치가 그만큼 많아질 것이라고 좀 표현이 되는 거고요. 빠르게 좀 살펴보면 그 위쪽으로 왕십리역부터 저쪽에 뭐 청량역까지 뭐 저쪽에 광운대역, 뭐 도봉역까지 본다라고 하면은요.
글쎄 여기는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게 어차피 왕십역이라든가 청량역 또 뭐 광운대역 저쪽에 위에 창동역 뭐 이런 곳들은요 어차피 지금 다 역세권 개발이 예정이 돼 있는 곳이고 개발이 지금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선반영이 다 가치에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늦게 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개발에 대한 이익은 집값 상승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는 개인적으로 조금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서남권이 좀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 이쪽 노량진에서 영등포까지 이어지는 곳을 한번 잘라보면 노량진 뉴타운이야 뭐 어차피 신축 아파트로 바뀌는 거니까 굉장히 뭐 그 여파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받을 것 같고요. 여기 대방동 일대 아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얘네들 지금 그렇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데 가격이 좀 상승이 예상이 되는 거고요. 또 신길역 주변이라든가 영등포역 뭐 부근에 있는 뭐 푸르지오 아파트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지하화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이 동네입니다. 여기 심도림 보면 심도림역에서 구로로 이어지는 여기가 지상철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지하화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단절돼 있던 안양청과 철도로 인해서 단절돼 있던 신도림 부분은 북부 부분은 아래쪽에 연결이 되면서 이쪽에 있는 신도림 아파트들 상당히 가격 상승에 대한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좌측으로 좀 더 간다라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못하고 눌려 있는 상황인데 여기 개봉역 일대의 아파트들 이 아파트들도 굉장히 상승 여력이 좀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 밖에 아파트들은 크게 볼 게 없고요. 그리고 저 내려오면서 또 구로동 일대의 아파트들 당연히 탄력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조금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 보시면 디지털 단지를 끼고 있는 이쪽에 뭐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도 주택 가격이지만 상가들 근린 건물들 혹시라도 지금 뭐 이렇게 상가 건물 수익형으로 가져가실 분들 그런 분들이 이쪽 지역에 좀 이렇게 투자를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더 아래로 내려가지 마세요. 그리고 광명이 뭐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하안동이 또 그렇게 세게 받을 것 같진 않으니까 지금 제가 짚어본 이런 아파트들만 해도 아마도 서울 뭐 철도의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조금 일부러 제가 가격적으로 눌려있는 아파트들 위주로 좀 짚어드렸거든요. 지금 뭐 가격이 높아 있는 아파트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뭐 내 집 마련이다 아니면 조금에 대한 투자다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요럴 때 한 번씩 투자해 놓으시면 좀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시간 마련했고요. 이렇게 미니 강의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 PPT 화면이 조금 준비가 좀 잘못되어 있었는데요. 그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서울시가 찾아가면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겠다라고 굳센 의지를 좀 보였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얼마 전에 발표가 됐던 내용이죠. 철도 지하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남들보다 먼저 좀 선점해야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어디를 관심 갖고 봐야 하는지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늘 도움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투자 계획 세워보실 수 있도록 1:1 대면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어요. 소장님 다시 한번 대면 상담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좀 전에 중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상당히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는 분명합니다. 저는 내년 봄 시장까지 좀 보고 있는데 그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뭐 초기 재개발 시장, 재개발을 논하지 않고는 앞으로 서울 부동산을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아파트의 재건축은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일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토지에 대한 어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재개발 사업 서울시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나도 이번 기회에 소액을 통해서 좀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없을까라고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런 투자처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좋은 물건도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간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거나 고민 해결 원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추워졌어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알찬 부동산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